문화관 훈련, 인터컬처럴 트레이닝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편협돼가지고 이제 뭐 국제 감각을 길러야 된다 그러면 자꾸 외국 나가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는 몇 나라 갔다 왔냐, 뭐 외국어를 얼마나 잘하냐, 또 물론 중요하겠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부분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어울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써서 그럼 그거에 대한 질문들을 청소년들에게 세계적인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현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수적. 정보 수집에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크다.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올리는 게 그러니까 별도로. 그러면은 인터넷은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통로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인터넷에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고 어렵사리 발품을 팔지 않아도 클릭 한 번에 세계의 동향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꼭 국내에서 일어나는 행사뿐만이 아니라 비록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을지라도 지금 스페인에서는 이런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구나. 지금 캐나다에서는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어떤 세계적인 동향들도 이제 같이 알아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이 무슨 참여할 프로그램이 없나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찾고 있거든요. 국제교류 박람회, 미지 세계문화여행 등 미지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지구 곳곳에 살아있는 문화를 간접적이나마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 센터 곳곳에서는 각기 다른 주제를 놓고 토론이 한창이다. 그 주제도 천차만별. 한쪽에선 예술에 대한 논쟁이, 또 다른 쪽에선 시사 영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 국제 교류 관련해서 뭐 여기저기 좀 제 3세기라고 하긴 좀 그런데 좀 유명하지 않은 나라 같은데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배울 수 있고요. 회의 같은 것도 주로 많이 할 수 있고. 특히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세계적인 포럼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자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지 자원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스태프로서 일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참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참가 신청을 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면 굉장히 특이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직접 만들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게. 세계문화탐사단은 기획부터 탐사, 자료집까지 모두 참가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공모에 당첨된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세계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시민으로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지난 3월에는 미국, 호주, 한국 세 나라 청소년들이 북핵 문제를 두고 실시간 화상 토론을 벌였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매년 열리는 국제 화상 토론회를 통해 서로 간의 시각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더 자주 보고 더 많이 겪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우물박 세계로 나가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한국의 그런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이제 곧 미래가 될 거고 그들이 또 나중에 가서 현재가 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에서 질적인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정관념에만 얽매여 있지 않고 직접 봐야 내가 뭔가 더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것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된 것이 세계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다. 근데 지금 말로는 외국인 친구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그냥 친구인 거죠. 걔가 그 사람이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간에 그냥 한 명의 친구가 한 명의 하나의 관계고 그 관계들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더 제가 완성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전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는 방학이 되면 더 분주해지는 동아리가 있다. 이름하여 지식공동체 라퓨타. 라퓨타는 미래를 분석하고 연구한다는 거창한 뜻을 갖고 있다. 그 목적도 세계 시민교육을 통한 세계적인 인재 양성. 한 고등학교 과학 소모임에서 출발한 이 동아리는 지금 대전 시내 10여 개 학교가 참가하는 연합 동아리로 발전했다. 그동안 쌓아온 쟁쟁한 업적 때문이다.
라프타의 원조가 된 대전 대신고 사이빌은 특허 출원과 실용신안에 등록한 발명품만도 모두 500여 개에 이른다. 라프타의 기본 정신은 서로 사회에서 이웃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기본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빵 한 쪽을 나눠준다거나 또는 고기를 잡아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빵을 만들 수 있나 그 기술 또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나 고기 잡는 기술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사이빌은 졸업한 선배와 재학생의 만남을 통해 선배가 아는 지식을 후배와 공유하도록 한다. 재학생들에게는 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졸업생들에게는 후배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상홍이와 동호는 둘 다 전기, 전자 분야에 관심 있는 선후배 사이. 제가 예전에 참가했던 0+ 멤버십이라는 그런 공모전이 있는데요.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뽑은 다음에 학생을 한 10명 정도 선발을 한 다음에 1년간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관련해서 동호가 관심이 있어서 저는 이제 3기로 활동을 했고 다음에 4기를 뽑을 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관련해서 무슨 활동을 하며 그리고 뽑히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서를 작성해서 내야 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정보 전달? 네, 그렇죠. 단순히 네이버 지식인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그 선배님이 체험하신 그런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단순히 뭐 서로 그 이익을 막 챙기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의 그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아껴주는 그런 문화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점 중에 하나예요. 라프타 회원 학교 중 두 번째로 많은 회원을 확보한 둔산여고. 이곳에서는 도무지 공부하는